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집가사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을 최근에 너무 못 올려드려서 너무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수강생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가구 투자를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요. 저랑 함께 서울 수도권에서 진행하는 약 100여 개 이상 되는 물건을 검토하면서 투자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럽게도 좋은 투자로 이어져서 제가 향후에 시간이 좀 되면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더보기란에 참고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영상에 잘 안 나오더라도 저는 학원에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가구를 경매로 사려고 하는 이유 3가지 정도를 뽑자면요,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매매 시세보다 훨씬 싸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매매에서 나온 물건 외에도 경매 물건으로 검토할 대상이 더 많아지니까 내가 투자할 때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매매보다 대출이 훨씬 잘 나온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러 나온 다가구 물건은요, 서울 역세권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방이 5개인 다가구입니다. 신권 기준으로 했을 때요, 약 60%가 떨어진 41%에 진행이 되는데요, 신건일 때 12억 8천에서 시작해 가지고요, 지금 4회나 유찰돼서 가격이 얼마냐면요, 5억대로 떨어진 다가구 물건입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죠. 8억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토지 가격으로만 봤을 때요, 약 5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평당 1,000만 원 정도의 서울 역세권에 있는 다가구를 내가 가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싸서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의 경매물건 사건 번호 2023 타경 114809 서울 강서구 화곡동 430-28회 1개 목록 다가구입니다. 감정가격 12억 2,800만원에서 4회 유찰되어 최저 매각 가격은 41%인 5억 324만 6천원이고 토지면적 49.28평, 건물면적 73.32평, 제시의 6.12평으로 청구금액은 1억 원입니다. 입찰일은 24년 10월 8일로 남부지방법원에서 매각이 진행됩니다. 1993년 지어진 32년차 건물로요, 지층, 1층, 2층, 3계층과 옥탑층으로 총 5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토지 감정가가 11억 원으로 현재 땅값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에 서울에 위치한 다가구 건물과 토지 전부를 살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요, 현재 평당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서울 다가구 물건이요, 평당 1,000만 원짜리 땅이 있을까요? 그리고 역세권입니다. 서울 역세권 10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토지가요, 평당 1,000만 원짜리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현재 이 물건은요, 채무자가 4년 전에 2020년도에 4명과 경쟁해 가지고 1등을 해서 5억 4천만 원의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낙찰된, 그때 20년도에 낙찰된 그 금액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뭔가 신기하죠? 40%대까지 떨어질 정도면 60%가 떨어졌잖아요. 이런 물건들은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서 인수되는, 신소유자한테 인수되는 금액이 많을 때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해당 물건도 그럴까요? 이 해당 물건은 권리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7일 소유자가 5억 4,750만 원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따로 근저당권 설정 없이 전액 현금으로 납부를 했네요. 그로부터 3년 뒤인 23년 7월에 개인에게 근저당권 1억 원이 설정되었고요. 그 개인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청구 금액이 1억 원이기 때문에 무잉여 기각 가능성은 없이 경매 낙찰 이후에 전부 깨끗하게 소멸되는 아주 심플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 관계도요, 지금 조사된 임차인 내용이 없습니다. 전입이 아무도 없어요. 전입세대 열람을 보면 3분이 등재되어 계신데 전부 말소된 상태입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강서구 화곡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서구 화곡동이 요즘에 뭘로 유명하죠? 전세 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남부지방법원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현재 오늘의 물건은 지금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임의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바로 임의 경매를 통해서 해당 물건을 매각 처리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전세 사기 물건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해당 물건은 딱 보시면요,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와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날짜가 아주 가깝습니다. 13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물건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감을 잡으셨으면, 그래도 경매를 좀 해보신 분, 감을 전혀 못 잡았다 그러면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자, 건물의 뒤편에 와봤는데요, 지금 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일단은 지하층에 창문은 위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지하층 창문과 지면에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방수 처리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 제가 예상하기인데 여기 지하에 지금 곰팡이, 누수 엄청나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수리비 많이 깨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리고 위에 제가 경매 정보지상 보니까 위에 옥탑 부분에 방수가 전혀 안 된 걸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조금 제가 돌아보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스 밸브가 있는데요, 도시가스 밸브가 있는데 모두 다 잠겨 있습니다. 지금 가스 밸브만 봐도 6가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매 정보지상에는 5가구로 되어 있는데 옥탑까지 해가지고 옥탑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6가구가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모두 다 잠겨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아무도 없다, 점유는 아무도 없다 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전입세대 연락을 봤을 때도요, 지금 3가구가 전입이 돼 있었는데 그 3가구마저도 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상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다가구는 거의 대부분 점유자들이 많다 보니까 명도가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이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명도는 걱정이 제로입니다. 자, 이제 물건에 도착을 했습니다. 까치산역부터 걸어서 오니까 한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도보로 10분이면 양호합니다. 그리고 평지에 거의 위치하고 있어요. 아주 약간 언덕인데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루형 토지입니다. 자루형 토지고 해당 부동산까지 들어가려면 이 폭이, 골목이 너무나 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건장치가 돼 있어요. 시건장치가 열려 있네요.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통로를 통해 가지고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죠? 여기 화단도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런 데 보면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 짐도 하나 없고요. 그냥 뭐 거의 그냥 버려진 빈집 같아요. 서울에도 이제 빈집이 생긴다고 하는데 진짜 빈집 같습니다. 다 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잠겨 있고, 여기 1층입니다. 지하겠죠? 여기가 지하층으로. 다 시건장치 돼 있어서 방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모기장도 아주 오래된 겁니다. 샤시도 교체가 하나도 안 돼 있고요. 누수도 많이 있고요. 위에 보면 누수도 많이 있습니다. 1층, 이제 1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놔두지 않겠죠. 그리고 주인이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 목적이었으면 당연히 수리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 집인데 지금 임대의 목적으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수리할 곳이 많아 보여요. 이 복도 부분은 천장은 페인트를 한번 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거를 다 갉아내고 나서 씌워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다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폼을 한번 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관리를 안 하니까 이게 다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듯이. 이게 보기 너무 안 좋네요. 최악입니다, 정말. 이 집은요, 지금 버린 집이에요, 완전.
서울 시내 빈집 얘기를 제가 다큐멘터리로 며칠 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집이 빈집이 완전 버려진 집, 빈집입니다. 이거 2020년도에 살 때는 5명 중에, 그러니까 4명과 경쟁을 한 거죠. 4명과 경쟁을 해서 1등으로 5억 4천 투자해서 산 겁니다. 근데 이분이 살 때, 그때 당시에 전액 현금으로 잔금을 치렀어요. 대출도 안 받고. 그런데 관리를 지금 이렇게 개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0년도에 대출을 껴서 아파트를 샀으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수익률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경매로 싸다고 막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뒤에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주인 세대겠죠? 주인 세대도 잠겨 있어요. 상 올라오니까요. 여기 보세요. 지금 방수 처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방수 처리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이번에 비 많이 왔었잖아요. 비 많이 왔으니까 이 아래층인 2층은 지금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난 상태로 지금 아주 그냥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바로 보입니다. 그냥 여기 옥탑층인데 옥탑은 아예 문도 없네요. 여기도 시건장치로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위에 천장에 지금 창문 위로 천장이 살짝 보이죠? 완전 다 녹슬고 나무가 다 막 부셔질 정도로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자, 여기 전기 계량기도 있는데요. 전기 계량기 그냥 뭐 다 깨져 있습니다. 다 부셔져 있어요. 관리가 그냥 아예 안 되고 있는 집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자루형 토지는요, 자루형 토지만의 건축 허가가 나야지 뭐 출구 전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 건물을 부셔서 새 건물을 지어서 뭐 더 좋게 신축으로 지은 다음에 임대를 놓으면은 수익률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물건은요, 하자가 있어요. 지금 이 통로 있죠? 이 통로가 제 키 한번 보세요. 제 키가 175 조금 안 됩니다. 근데 대략 2m 남짓해요. 지금 이 통로 길이가 2m 남짓하기 때문에 일단 건축허가 안 납니다. 왜냐면 여기에 차량이 진입이 돼야 되고 주차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형 토지에는 주차 시설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지 말고 다른 부지 쪽에다가 주차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하겠죠.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 물건은 해당 자료형 토지에서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앞건물하고 같이 부셔서 건축 행위를 하던지 이 앞건물을 사던지 아니면 저 뒷건물을 이 앞건물한테 팔던지 그렇게 해서 출구 전략을 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일로 와보세요. 지금 우리 자료형 물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구 전략은 앞건물하고 같이 부셔서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 그랬죠? 알려드릴게요. 자, 답이 나왔습니다. SH 빌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임대주택입니다. 해당 앞건물이 지금 임대주택이에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매입 임대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SH에서 이 앞건물을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SH의 건물을 개인이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리고 SH가 저 뒤에 있는 자료형 토지를 살까요? 그것도 쉽지 않겠죠. SH는요, 신축 물건, 15년 안에 있는 신축 물건만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저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결국엔 답이 안 나옵니다. 저 물건은요, 그냥 맹지예요. 맹지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꼬박 묵혀놓은 땅입니다. 자,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사람이 안 사는 걸로 확인이 된 서울 역세권에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요. 일단 명도 걱정은 없겠죠. 과연 이 부동산을 사도 되는 걸까요? 한번 같이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평당가 1000만 원이란 가격은요, 진짜 저렴한 가격이 맞습니다. 저렴한 가격이 맞는데도 저 부동산이 지금 빈집 상태로 버려졌잖아요. 이 상태로 경매가 나온 거잖아요. 그 이유는 자료형 토지로서 단독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축을 하려면요, 앞에 있는 다가구를 같이 부셔가지고 건물을 짓는 방법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건물이 SH공사 소유죠.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4년 동안 버려져 있다가 경매로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경매로도 팔리지 않아서요. 지금 12억 8천만 원에서 5억까지 떨어졌어요. 가격이 무려 8억 원 정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강서구 화곡동은요,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재개발 등 정비사업 이슈가 항상 있었습니다. 노후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 정비사업이 막 이슈가 생겼다가 들어갔다가 생겼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계속 그랬었어요. 만약에 이 경매 물건이요, 정비구역 안에 있는 물건이다, 그럼 그나마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따로 움직임이 없고 이곳은 빌라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너무 많아요. 소유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부동산을 사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면요, 단기 임대밖에는 솔직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2호선하고 5호선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까치산역 역세권 도보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단기 임대나 저렴한 월세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살아요. 임차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임대나 저렴한 월세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집 상태를 가서 보니까 너무 안 좋았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도 방수도 다 해야 되고요. 집 내부도 개문을 하면 아마 엉망진창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수 처리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요. 이번 여름에 비 많이 왔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개문하는 순간 아마 악취가 엄청 나게 될 거고, 곰팡이도 엄청 쓰러져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에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창문을 열었는데 안쪽에 나무 창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나무 창문이 다 삭아가지고 부셔지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억이 저렴하다고 사기보다는 한 번 더 유찰됐을 때 사서 리모델링 비용을 투입해도 여러분들 수익률이요, 약 6% 정도는 맞출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최근 다가구는 신탁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5.5에서 6% 사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율을 따져서 계산하기 때문에 6%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참 안타깝습니다. 4년 전에 이 부동산 낙찰 받으신 분은요, 돈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5억 4천만 원에 낙찰 받아서 그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도 없고요. 아마 이분도 그런 생각이셨겠죠. 앞에 있는 건물을 같이 사가지고 아니면 내가 앞 주인한테 팔아가지고 빌라나 다가구 신축을 하면 수익을 높일 수 있겠다, 이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싸니까. 그런데 앞에 어떤 주인이 있었죠? 앞 건물의 주인이 SH공사입니다. 이거를 뭐 팔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거를 얘네가 사겠습니까? SH공사는 9억은 안 사요. 둘 중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저런 상태로 방치가 된 겁니다.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내가 이 건물을 살려고 했으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나 토지들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는 습관만 있었어도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겠죠. 아니면 저희가 현장 임장했을 때 바로 알지 않았습니까? SH 빌라라고 떡하니 붙어 있었어요. 심지어 거래도 2008년도에 된 거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했었으면 낙찰을 받지 않았을 텐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요, 뭐 하나 같은 부동산이 없습니다. 비슷은 할 수 있는데 같은 건 단 하나도 없죠. 그래서 부동산은 개별성이 아주 강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18년 동안 부동산만 해왔지만 제가 나름 전문가라고 하지만 뭐 시장도 변하고 법도 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를 하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런 물건과 같이 슬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부동산 경매가요, 보편화되면서 권리상으로만 문제가 없다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들의 기회비용, 소중한 종잣돈 지키기 위해서는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제대로 가치 분석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매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제가 거듭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의 경매 물건은요, 배울 게 정말 많은 물건이죠. 부동산을 모르고 투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걸 알려주는 물건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지 않으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저희 집가사랑 경매학원에서 제대로 배워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 물건이 너무 가격이 싸고 역세권이라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한 번 더 기다리세요.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수리비를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다려 보셨다가 들어가시고요.
그때 사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요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에 성공 투자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요 더 빠르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응원하는 집가사랑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